유통산업에 관한 이야기 워키토키에서 살펴가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복합 쇼핑몰 월 2회 주말 강제 휴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비자 불편과 유통업계 성장 침체 등을 거론하면서 등장한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개정안으로 직격탄을 받은 복합 쇼핑몰 입점 상인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오늘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워키토키에서도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취지는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의도였지만 결국에는 소상공인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이 논의가 미뤄지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11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논의는 2019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왜 반대 여론이 나오게 된 건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개정안은 전통시장과의 생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한정됐던 규제 범위를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과 면세점, 아울렛 등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의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게 하는 것 외에도 또 출범 규제도 강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출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2km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는데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업보호구역으로 이 일대에는 신규 매장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가 나온 이 내용을 포함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제20대 국회에서 제출한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한 법입니다. 복합 쇼핑몰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 월 4회 확대, 등록된 소재지 외 영업 불가,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화와 대규모 점포 개설 절차 강화, 백화점과 면세 의무 휴업 대상 포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를 복합 쇼핑몰과 면세점 그리고 아울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포인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달에 2회, 공휴일이나 혹은 주변 상권과 합의를 거쳐 평일에 휴일을 지정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을 정도로 이제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를 원했다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을 규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법 발전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통재벌 규제를 내세워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연내 복합 쇼핑몰 규제 도입을 강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은 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유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반대 여론들이 나오게 된 건지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자면 복합 쇼핑몰 의무 휴업 등의 그런 규제 방안을 담고 있는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규제가 오히려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소상공인 보호 취지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로 인한 효과는 밝혀진 바 없고요. 마트는 물론 골목상권 소비도 위축하는 결과를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소형 매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이러한 지적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10명 중 6명이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기보다는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또 뭐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은 다릅니다. 이 복합 쇼핑몰을 재래시장과 경쟁 관계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복합 쇼핑몰은 기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유통시설에 비해 여가, 체험, 식음료 등 비쇼핑 비중이 높고요. 소비자들도 단순히 쇼핑하는 공간으로 여기기보다는 생활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합 쇼핑몰에 꼭 쇼핑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즐기러 가기도 하니까요. 네, 실제로 잠실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만 봐도 전체 면적에서 쇼핑 공간 비중은 30%에 불과합니다. 서비스 오락 57%, 식음료 13%이니 그 비중이 더 큰 건데요. 지난 여름 폭염으로 7, 8월 두 달간 800만 명 이상 방문했는데 방문객 중 구매 고객 비중은 각각 66%와 63%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쇼핑 이외의 목적을 가진 방문객이 3분의 1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합 쇼핑몰인 만큼 무언가를 사러 가야지 이렇게 목적이 확실한 재래시장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복합 쇼핑몰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48.4%가 원하는 것 대부분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놀이와 문화, 여가 시설 증가가 13.9%,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11%였습니다. 폭염과 미세먼지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대답도 9.3% 됐습니다. 네. 뭐 일단 논의가 미뤄지긴 했지만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된 어떤 상당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뭐 유통업계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유통업계는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휴무가 복합 쇼핑몰에마저 적용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온라인 유통의 성장, 그리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강화로 복합 쇼핑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육성해온 만큼 이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요즘에는 쇼핑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인데 유통업계의 신성장 동력인 이 복합 쇼핑몰을 규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복합 쇼핑몰에 입점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쿠키뉴스에서 만나본 쇼핑몰 입점 점주들 역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는 해도 단순히 미뤄진 것에 불과하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역시 약자인데 법만으로 장사를 막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쇼핑몰 입점 점포라고 해서 다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뭐 대기업과 무관한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내 복합 쇼핑몰 임차인 구성 전수조사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 내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곳으로 전체의 68%에 달했습니다. 68%면 국내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상인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소상공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규제를 두고 이게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업체의 70%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개정안이 통과돼 월 2회 강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복합 쇼핑몰의 집계 효과를 기대하고 비싼 임대료를 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복합 쇼핑몰에서 장사를 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평일도 아닌 주말에 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복합 쇼핑몰은 놀이시설이나 볼거리를 즐기러 오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문을 닫게 되면 매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에 이어 최근 잦아진 미세먼지, 추위 등으로 복합 쇼핑몰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한 상황인데요. 휴업을 해버리면 순수 영업이익 감소는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휴무일이 생긴다고 해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상인들의 그런 불만은 충분히 알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선택 권리를 막는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재래시장에 갈지 동네 슈퍼에 갈지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갈지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무 휴업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복합 쇼핑몰에 의무 휴업 규제가 적용이 되면 뭐 소비자들은 이 복합 쇼핑몰에서 여가를 보낼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복합 쇼핑몰에서 시간 보내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여론조사 기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수응답이긴 하지만 최근 1년 이내에 주말이나 공휴일 등 단기 여가 시간을 보낸 곳은 지위 8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복합시설 74.6%, 야외 여가시설 72.6%, 단일시설 5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과 같은 공간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골목 상권을 누른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유통업계는 정부가 복합 쇼핑몰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아닌 외곽에 대형 매장을 오픈하는 만큼 지역 주민 외에 장거리 고객을 유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고 또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거리 제한 등을 준수한 만큼 골목 상권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단순히 쇼핑을 위한 유통 매장이라기보다는 뭐 문화와 또 체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복합 쇼핑몰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체험을 제공하고 있고 고용과 투자를 증대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후퇴 문제들도 있으니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말에 즐길 만한 여가 공간을 잃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입점해 있는 그 소상공인들은 사실 뭐 수익 감소를 또 겪게 될 텐데 정부도 이런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건 쇼핑몰이 위치한 시, 군, 구의 장이 일부 업종이나 업체를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는 사실 개정안 논의를 미룬 것 말고 다른 입장을 내놓은 건 없는 겁니까? 네, 아직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이른바 을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뭐 을을 위한 정책이 어쩌다가 을을 갈등이 돼버린 건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소상공인 단체 입장은 또 다르다고요. 네, 대다수의 소상공인 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기용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합 쇼핑몰은 기존 대형마트보다 영향권이 크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초토하고 있으며 아무 규제나 제한 없이 상권에 무혈 입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이 새로운 유통업태로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가 등록제인 상황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넓어져야 무분별한 신규 출점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복합 쇼핑몰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뭐 여론이 좀 좋지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입장이 또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